은하수 24회 철구동 후기 1. 오늘의 글 제목은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몇 달 동안 누워서 생활을 하는 기근에 소변, 배변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생리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변은 병으로 해결합니다. 배변은 가족들이 종이를 엉덩이 밑에 깔아주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창피해요. 매일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몇 달 동안 고통을 겪으며 누워서 지내야 하는 인생. 너무도 기나긴 시간이요. 지루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지루한 날들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지옥이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 마음대로 죽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죽기만 하면 고통도 겪지 않고 구박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분명히 있어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귀에 익히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못하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죽었는데 정말로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지옥이 있다면 천국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정말로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 불구덩이 지옥에 가는 것은 꼭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의 영혼은 까만 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린대,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무섭게 생긴 마귀들이 사정없이 끌어다가 지옥에 넣어버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고 무서웠습니다.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만 불구자로 만든 것일까? 이러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고통이 극심할 때는, 조롱을 심하게 받을 때는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고통으로 온몸이 괴로울 때는 지옥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아이고 너무 아프다. 약이 있으면 먹고 죽을 수 있는데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고통이 극심할 때는 온몸이 지옥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약봉을 몸에 숨기고 다니다가 다치면 먹고 죽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3, 4일 동안 밥을 먹여주면 고통 중에서도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밥을 먹었습니다. 누워서 먹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죽지를 않았고 다시 살아나고 한 것입니다. 밥을 먹지만 뼈는 쉽게 붙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3, 4개월, 때로는 5, 6개월이 걸리고 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왜 기력이 빠지고 몸도 굳어가는 것일까요? 식물인간이 되는 것일까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양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리쌀로만 지은 밥을 물에 말아서 간장이나 고추장으로 먹었습니다.
영양분이 부족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끝내는 굳어버립니다. 기력도 바닥이 납니다. 그러므로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팔을 다쳤을 때는 손가락을, 다리를 다쳤을 때는 발가락을 하루에 몇 번씩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감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걱정이 돼요. 기근아, 손가락을 움직여봐라, 발가락을 움직여봐라 하고 말을 해줍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피부가 약해져 종기가 날 수도 있고, 종기에서 진물이 흐르고 피부가 썩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걱정을 한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다치면 더욱 곤욕스러웠습니다. 땀이 흐르지만 가족들이 수건으로 닦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옆에 오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책받침으로 부채질을 해주기도 했지만 기근이는 거절을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땀은 나지만 몸은 추웠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떨림증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가족이 도움을 줄 수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있습니다. 땀이 많이 흘러도 몇 개월 동안 누워 있어도 종기나 부스럼이 난 적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도 칼에 베어서 손이나 다리에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천 조각으로 싸매면 곧 피가 멈추고 했습니다. 좋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철구통 호기 1. 또 하나의 추억을 더듬어 봅니다. 오늘날은 고춧가루는 물론 떡 등을 방앗간에서 합니다. 돈만 지불하면 해결이 되는 만능시대입니다. 기근이의 어린 시절에도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핍하던 시절이기에 대부분 집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절구에 곡식을 넣고 공이로 해결을 했습니다. 맷돌에 갈기도 했습니다. 떡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집집마다 절구와 맷돌이 있었습니다. 기근의 집 절구는 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몇십 년 묵은 밤나무나 참나무로 구멍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응덩이를 파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모래와 작은 돌, 시멘트를 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기근이 나이 9살에서 10살이던 어느 봄날입니다. 양지 쪽에 앉아서 기근이는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절구를 만들려고 삭과 괭이로 마당에 한 귀퉁이를 파고 있는데 그 모습을 멀 달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을 먹고 시작된 아버지의 웅덩이 파기 2~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휴, 힘들다. 이제 겨우 다 했구나. 아버지는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잠식을 취한 아버지는 애들아, 여기 와서 장난하지 말거라. 흙 무너지면 혼난다 하고 말한 후 앞집으로 갑니다. 필요한 것을 빌리려고 가는 것입니다. 남동생과 놀이를 하던 3~4명의 아이들이 네, 알았어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이 웅덩이를 망가뜨릴까봐 걱정이 되어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준 것입니다. 아이들의 나이 7살에서 9살입니다.
개구장이 아이들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입니다. 대답은 잘했지만 아버지가 시야에서 멀어지자 웅덩이로 옵니다. 내가 더 멀리 뛴다. 나를 잘 보라고.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멀리 뛸 수가 있어. 자, 나를 보라고. 누가 넓이 뛰기를 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뛰어넘기를 하면서 서로 자신이 멀리 뛰어넘는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웅덩이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기근이는 우리처럼 뛰어넘지 못하겠지? 그럼 기근이는 뛰어넘지 못하지. 잘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뛰어넘어? 잠시 후 엉뚱하게 화살이 날아옵니다. 아이들이 뛰어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말하자 모든 아이들이 합세를 합니다. 기근아, 너도 뛰어넘어봐. 너는 병신이라 우리처럼 못하지? 그래, 한 번만 해봐라. 너는 진짜로 못할 거야. 히히. 웅덩이도 뛰어넘지 못하는 기근이는 바보 멍청이 병신이다. 결국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기근이 나이가 2~3살 많지만 힘이 없습니다. 결국 놀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남동생만 말이 없고 모두 하나가 됩니다. 나는 웅덩이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 웅덩이에 빠지면 나는 큰일 난다. 놀림 당하면서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구경만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게 보인 모양입니다. 나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에이, 나쁜 새끼들, 모두 웅덩이에 빠져버려라. 속으로 욕을 합니다. 조롱당하는 것이 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응을 하면 더욱 심하게 놀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놀림은 남동생이 있어서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남동생 예빈이가 이기는 아이는 기근이도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데 반대의 현상이 된 것입니다. 그날도 동생의 덕을 본 것입니다. 힘으로 아이를 이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기는 것으로 진행이 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가 시비를 걸어오면 남동생이 한 대 때려줍니다. 아이는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립니다. 그로 인하여 기근이가 이기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한 것입니다. 기근이는 왜 2~3살 아이가 적은 아이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작은 아이가 밀쳐도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아이와 몸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놀아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아이들은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기근이는 앉아서 놀아야 합니다. 그래서 놀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증이 느끼면 아이들은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놀림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같이 놀이를 하던 아이가 비유에 맞지 않으면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기근이 편이 되어주는 아이는 없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왕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한 것입니다. 25회에 계속됩니다.